안녕하십니까. 전공유아 교수 유아리입니다. 자, 본 강의는 2023학년도 응시지역 선택 방법, 네, 그리고 이후 합격 강의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 자료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잠깐 머뭇하는 이유는 아마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지요. 네, 그 2023학년도 최종 교원 임용 모집 인원을 발표했는데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염려가 되는 또 걱정이 되는 결과이지요. 네, 그래서 지역 선택이 더 중요한 올해입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진지하게 그리고 조금 심사숙고하면서 함께 마치 상담으로 대화를 나누듯이 2023 응시지역 선택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시지역 선택 방법입니다. 응시지역 선택 방법에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모집 인원 발표했을 때 맞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원서를 넣지 않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자, 먼저 두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3학년도를 대비하신 모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무조건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하시고 시험장에 꼭 다녀오십시오. 자, 두 번째, 2023학년도는 희망이 없어서 혹은 아직 학부생이다. 아니면 임용시험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2024학년도를 준비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을 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인 분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험장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이제 무언가 하기 싫을 때, 좀 피하고 싶을 때 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원서 접수 기간 놓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10월 3일부터 10월 7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공부의 완성도가 높은 분들의 경우 또 내가 해당 응시 지역에 대해서 선택을 완벽하게 한 경우에는 월요일에 원서 접수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 조금 자신이 없고 그리고 모집 인원에 따라서 내 역량 발휘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모집 인원수를 좀 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역을 선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 사이가 원서 접수의 적정 시기라고 조금 일반화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 선택이 명확하고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얼마나 시험을 보느냐, 즉 경쟁률에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10월 3일 원서 접수한 이후에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지역 선택으로 뭐 두 군데 정도의 지역을 고민하고 있거나 또 하나 공부의 완성도가 조금 올해는 많지 않아서 높지 않아서 경쟁률을 좀 보고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10월 6일 목요일 오후나 10월 7일 금요일 오전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즉 합격을 위해서 유리한 원서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원서 접수가 끝난 다음에 뭘 하시면 좋다? 그렇죠. 또 원서 접수 기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이라면 10월 3일부터 10월 7일은 수험생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죠. 불안하고 또 내가 보려는 시험을 보려는 지역에 경쟁률이 높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염려도 되고
그래서 수시로 폰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온라인 확인을 가급적 하루에 오후에 한 5시 반에서 6시 사이 아니면 밤늦게 공부가 끝나고 이때 한 번 정도 확인하시고 왜냐하면 혹시라도 지역 선택을 변경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몰릴 거다라는 예상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부터 치열하게 경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시기적으로 언제 접수하는 게 좋은지도 중요하지만 접수 기간 동안 접수와 관련된 시간은 10분 정도면 충분하지요. 10분 정도 확인하고 변경 안 해도 되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10분에서 한 20분 정도의 시간만 투자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초심을 갖고 원서 접수 기간에 흔들리는 분들이 많아요. 뭐 숫자 때문에. 결론적으로 합격은요. 합격하는 커트라인의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지면 합격선이 낮아질 것이고 문제가 쉬워지면 합격선은 높아집니다. 따라서 내가 이 합격선을 만들어내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명이 몰리느냐 이거는 우리에게 심리적인 부담은 주지만 객관적으로는 내가 합격 점수를 만들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경쟁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서 접수 기간 동안 우리 한 가지 약속을 합시다, 여러분. 꼭 나는 합격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하자. 그렇죠. 끊임없이 자신의 합격을 위해서 좋은 생각만 하자. 그리고 좋은 공부를 합시다. 그래서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요. 반대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는 시기이다. 그래서 이 일주일을 누가 시간 관리를 잘했느냐가 또 합격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자, 1차 시험 장소 공고일 잊지 마시고요. 또 1차 시험 날짜 11월 12일 토요일 이날은 반드시 옵니다. 어차피 와요, 여러분. 이 11월 12일은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은 온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11월 12일을 맞닥뜨리면 좋을까요? 그렇죠. 어차피 오는 날짜예요. 또 시험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채점 이후에 알 수 있는 거니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11월 12일 날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봐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매일매일 아침에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자라는 다짐으로 또 한 가지 나는 합격한다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선생님은 우리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응시지역 선택이 아주 복잡한 올해에는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 같이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공부의 완성도에 따라서 응시 지역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유아, 유특 지원 방법은 선택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료는 2가지로 내보내 드리지만 지금 먼저 유아 교원 임용 최종 모집 인원 공통 내용 같이 설명드릴게요. 지역을 선택할 때 중요한 거 가장 먼저 뭘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공부 완성도가 일단 중요합니다. 어떤 지역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대입 때 이미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 집 앞으로 대학을 가신 분들 혹시 계세요? 물론 그러한 뭐라 그래요? 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 집 앞에 있는 학교를 갈 수 있는 그것도 운이지요, 사실은. 그래서 성적을 맞추어서 우리가 집과 좀 거리가 있어도 대학을 다녔잖아요. 동일합니다. 취직 시험이고 내 인생 전체에서 그러니까 직업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시험이죠.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누구나 공감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보다는 내 실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먼저 중요한 거 내가 어느 정도 완성됐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공부의 완성도, 공부 완성도 확인하기. 자, 두 번째, 무조건 믿을 수는 없겠지만, 네, 최근 한 5년간의 합격선, 네, 즉 합격 점수를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신뢰를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되죠. 네, 이 합격 점수 커트라인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요소가 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조건 맹신은 하지 않지만 확연하게 차이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전남 전북 중에 어느 지역을 가는 예를 들어서요. 아주 쉽게 말할게요. 서울하고 전북이 있습니다. 자, 어느 지역을 봐야 할까? 합격 커트라인 점수를 봤더니 전북이 확연하게 점수가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점수가 낮다고 막 10점, 20점은 아닙니다. 네, 임용시험은 점수가 높거나 낮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네, 확인하셔서 이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1점 이상이 나면 점수 차이가 꽤 큰 거예요. 그래서 합격선이 전북이 서울보다 4, 5점 정도가 낮더라. 그러면 조금 더 붙을 확률이 높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먼저 공부 완성도 확인하시고 두 번째 합격 커트라인을 참고하세요. 맹신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지역을 내가 선택하게 되는데 두 단계에서 이미 지역 선택은 되지요. 네. 자, 그런데 내가 과연 방금 예를 들었습니다. 나는 서울에서만 살았는데 전북에 가서 내 교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돼요. 즉, 내가 선택한 지역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지역을 옮기기는 어렵거든요. 합격을 하시면.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뺄게요. 네, 뭐 공무원끼리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이 서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그러면 서울로 옮겨올 수가 있다. 뭐 이러한 특별한 예외를 빼고 일반적으로 내가 선택한 지역에서 과연 내가 살 수 있는가. 즉, 전북에서 내가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서울 지역에서 또 앞으로 평생을 살 수 있을까? 네, 이러한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세 가지 요소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의 완성도에 따라서 자, 완성도가 높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서울 쪽을 많이 지원을 하겠죠. 또 세종이나 대전에서는 세종 쪽을 지원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대구는 조금 대구, 경남, 경북 중에서는 대구를 좀 더 지원하겠죠. 또 광주, 전남, 전북 중에서는 광주를 지원하겠죠. 네, 또 제주도는 뭐 단독으로 네, 그 비교 지역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뭐 충청도권, 그다음에 전라도권, 그다음에 강원도권, 강원도의 경우에도 네,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죠. 네, 그래서 특별히 그 독립적인 제주도 이렇게 지역을 비교할 만한 어떤 군집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을 하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의 완성도가 높으면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는 서울을 또 세종, 대전, 그다음에 충남, 충북 이런 충청도권 내에서는 세종을 그렇죠. 그다음에 또 강원도, 제주도는 단독적으로 좀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광주, 그다음에 전남, 전북에서는 광주를 이런 식으로 합격 점수, 합격선을 좀 보시면 대충 감을 잡으실 겁니다. 그래서 합격 점수는 네,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각 학원 홈페이지에 잘 안내가 되어 있어요. 연도별로. 그래서 지금은 봐야 되는 게 1차 커트라인, 네, 1차 점수. 그 다음에 저는 세 군데 지역을 선택했어요. 예를 들면 광주, 전남, 전북 중에 한 군데를 가고 싶어요 하면 세 군데 교육청에 작년도, 그 전년도 해서 어, 적어도 3년, 네, 3번 정도의 3개년도 정도의 합격 점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5개년도까지 보면 좋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 완성도도 조금 높고, 네, 그리고 합격선을 봤을 때 광주가 조금 높은데 이 정도는 내가 시험에서 점수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광주를 선택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나는 전북에 살았는데 광주에서 평생 살 수 있을까? 네, 앞으로 규직을 수행하는 동안 살아갈 수 있을까까지 고민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의 완성도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합격 점수,
내가 선택한 지역이 어느 지역이 점수가 조금 높고 어느 지역은 점수가 좀 낮은지.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과연 내가 그 지역에서 교직 생활을 평생 정년퇴직하기 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인지. 그래서 세 가지를 충분히 고민을 하신 분들은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 경기, 인천에서 수도권에서는 서울 지역을 또 세종, 그다음에 대전, 그다음에 뒤로 가면 충남, 충북 이렇게 군집할 수 있는 지역에서 점수가 좀 높으면 세종, 뭐 대전을 또 대구, 또 경남, 경북 에서는 대구를 또 광주, 전남, 전북에서는 광주를 자, 그다음에 부산도 있네요. 부산 지역도 그 객관적으로는 커트라인이 높은 편이에요. 낮진 않아요. 자, 울산. 자, 그다음에 제주, 강원 이렇게 해서 내가 볼 지역, 내가 볼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자, 사실은 한 가지 내용이 좀 빠졌어요. 작년도 정도라면 작년도 정도에 경기도는 100명이었죠. 최종이. 작년도 정도라면 경기도는 사실 1순위 지원 지역이 됩니다. 왜 그러죠? 그렇죠. 인원수를 가장 많이 뽑는 지역이지요. 그런데 올해에는 보시다시피 경기 43명, 인천 28명, 그 다음에 부산 23명, 자, 그 다음에 옆쪽으로 와보세요. 충남 31명, 전남 54명, 경북 46명, 경남 68명. 이렇게 경기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우월하게 많이 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경기도를 1차적으로 지원을 하세요라는 말씀이 조금 빠졌고요. 지금 짚어드리는 지역, 경남, 경북, 그 다음에 전남, 그 다음에 전북, 그 다음에 충남, 그 다음 부산, 그 다음 올라오셔서 인천, 그 다음에 경기 지역에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서울을 볼 거예요 했던 분들이거나 나는 특정 세종이나 뭐 대전을 볼 거예요 했던 분들도 지방을 좀 옮길 확률이 제법 보이는 모집 인원수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근교에 사시는 분들이 고민을 좀 했던 게 전남을 볼까요? 전북을 볼까요? 라는 고민이 많았다면 올해에는 내가 대전을 준비했었는데 전북을 보러 가야 되나? 전남을 보러 가야겠다. 이렇게 전남을 보러 가야겠다. 이렇게 조금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평생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역에서 취업 선택을 하기는 사실상 지금 좀 어려워진 것이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많이 뽑는 지역인 경남이더라도 나는 경남에 살고 있으니까 경남을 가야지라고 하더라도 경남에 사시는 분들만 경남을 보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을 옮겨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올해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 지역 선택이 좀 확정됐더라도 조금 먼저 뭐 신청해 놓으시고 나중에 변경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좀 번거로운 게 싫습니다 하는 분들은 목요일 정도까지 지원 경쟁률을 좀 확인하시고 금요일 오전 정도에 원서를 좀 접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의점은 금요일 오전에 접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온라인상 시스템 에러로 시스템 문제로 원서 접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종종 국가시험이든 기타 시험에서 온라인 접수에 문제 발생은 뭐 종종 있는 일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서 그 시스템 다운으로 원서 접수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금요일 오전 정도에는 오전이라고 하면 12시 이전이죠. 난 12시 이전 정도에는 원서 접수를 하시고 그리고 원서 접수 기간 동안 경쟁률을 보더라도 조바심 내거나 불안해하시기보다는 어떤 목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내가 합격을 할 텐데 나의 합격을 조금 더 응원해주는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세요. 내가 보는 지역이 많이 몰리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보다는 누구나 갖는 불안감이잖아요. 그거보다는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지역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전략적인 접수, 원서 접수가 이번 학년도에는 중요하다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2023, 2023 유아, 교원 임용 최종 모집 인원과 관련해서 원서 접수 방법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유아 특수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내용이 동일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완성도를 먼저 확인하십니다. 공부 완성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본인이 공부를 어느 만큼 했는지는 교수님보다는 내가 제일 잘 알죠. 자, 정답을 많이 맞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많이 내가 기억한다, 많이 봤다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그렇죠. 합격성, 점수. 최근 5년간 짧으면 3년, 길면 5년 이내에 내가 보려는 지역의 합격 점수를 확인해서 어느 지역이 나한테 유리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 지역에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까지 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원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아특수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이렇게 인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경기도가 30명, 그 다음에 참 우리 유아특수 선생님들이 뭐 최근에는 많이 뽑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유아나 우리 유아특수 선생님들이 참 한숨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특 선생님의 경우에 1차적으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경기도라는 정답이 나오죠. 경기도라는 정답. 그다음에 인천, 그다음에 서울 순으로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개별적으로 또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네요. 자, 우리 유아 특수 공통적으로 지금까지 응시 지역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2023에 꼭 합격하실 분들입니다. 분들은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 그랬어요. 나머지 한 가지가 뭘까요? 그렇죠. 2023 학년도 합격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임용 시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해서 나는 그 다음 학년도 또 그 다음 학년도 우리 학부생분들의 경우에는 목적으로 한다 했을 때 졸업을 하신 분들 또 공부 기간이 짧아서 2023 학년도는 합격을 도전하기보다는 미리 연습 혹은 준비를 하는 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맞습니다. 꼭 시험장에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응시 지역 선택은 내가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곳.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 나중에 와서 시험을 보겠지만 저는 제주도에서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시험장 훈련, 시험장 연습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내가 어떤 불안을 갖게 되고 어떤 특성, 시험에 참여할 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은 특성들을 살펴보는 거. 그래서 불안감이 높아진다거나 주변 소음에 예민해진다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 또 한 가지는 모의고사를 학원별로 보기도 하고 내 스스로 시간을 정해서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험장에서 내가 한 번 정도 적응해 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3 합격을 목적이 아니어도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은 그렇습니다. 시험장에 다녀오십시오. 이때 응시지역은 내가 이동이 편리한 곳으로. 자, 저는 내년에 경기를 볼 거라서 경기도 시험장 분위기를 꼭 느끼고 싶어요. 이러한 신념을 가진 분들은 제주도에 사시더라도 경기도에 가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동의 편리성을 말씀드린 건 선생님들께서 시험장 경험을 꼭 하시라는 의미이고 내가 응시지역의 시험장을 경험하고 싶다. 그럼 무조건 응시지역으로 가시는 건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자, 여기까지 2023 응시지역 선택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기타 개별적으로
자, 우리가 사정이 다르죠? 네, 궁금한 사항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한 사항들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전화번호 하나 남겨놓을게요. 자, 이거는 지금 밴드나 뭐 다음 카페나 이메일을 통한 소통보다는 네, 제 개인적인 정보 전화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락 주시고 네, 먼저 문자, 네, 문자로 문자 상담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전화 상담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전화 상담 요청해서 보내놓으시고 네, 이름, 그다음에 문자를 보내실 때는 우리 선생님들의 소중한 이름과 그다음에 지역, 네, 요 두 가지 응시적, 희망 지역이죠. 네, 시험을 응시하고 싶은 희망 지역, 뭐 한 곳이면 한 곳, 두세 곳이면 두세 곳 작성하시고, 네, 이름, 희망 지역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횟수, 네, 그 시험을 준비한 기간이라 그럴게요. 네, 시험을 준비한 기간,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아니면 어떤 분들은 시험을 본 횟수를 쓰셔도 돼요. 간단하게 나는 시험을 처음 본다. 그럼 명회 이렇게 쓰시면 되고 두 번째 본다. 2회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봤다 하면 1회. 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들이 계실 거예요. 질문사항. 그래서 질문의 핵심 내용, 질문 핵심 내용을 작성하셔서 네, 작성하셔서 네, 문자로 보내주시고 네, 그리고 저는 불안이 너무 커서 꼭 전화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 이외에 네, 전화 상담 전화 상담 희망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희망적인 용어를 많이 쓸게요. 네, 그래서 보내시면 제가 문자로 답변 드리고 또 전화 상담 시간 같이 협의해서 정해서 전화 상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까지냐면 네, 10월 네, 7일까지입니다. 네, 마지막 접수 날까지 우리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한 원서 접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록하셨죠, 여러분? 네. 자,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고요. 네. 자, 이어서 다음 내용 같이 또 공부를 하도록 할까요? 네. 자, 이어서 지금 조금 컴퓨터 에러가 좀 생겼어요. 자, 2023 합격 강의 일정 우리 여러분들이 올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특히 지금 코로나19 관련한 건강상 문제로 되게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네, 같이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한 감사에 보답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 어떻게 같이 공부할지 네, 불안하시지 않도록 총정리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 선물은 네, 강의를 총 6가지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먼저 네, 전공 개론 2개, 누리 2개는 이미 선물로 받으셨고요. 무조건 강추입니다. 네, 심사숙고 공부보다는 쭉 한번 우리가 마치 단원별 문제풀이 하듯이 그래서 우리 지금 6, 7, 8월 달 전공 문풀 보강을 10월 달 첫 주 정도까지 밀어놨는데요. 그 이유는 이 강의 열심히 들으세요. 네, 이 강의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 전공 문풀 강의 참여하시면 훨씬 암기나 기타 이해에 도움이 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리 선물해 드렸고요. 자, 오늘 강의와 함께 선물해 드리는 강의는 총정리 강의와 모의고사 강의입니다. 네, 우리 반이 지금 보강이 조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총정리나 모의고사 너무 늦게 들어서 네, 공부에 차질이 생길까라는 염려 하나랑 또 하나는 지금 총정리 2021학년도에 2021년에 제작된 작년도 강의죠. 총정리와 모의고사 강의 내용 자체가 좋기 때문에 반드시 이 6가지 강의를 네, 가능하면 최단기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최단기에. 그래서 우리가 문풀 강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론 공부가 아주 충분히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이론 공부를 점검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혼자 점검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조금 빠르게 속도 조절해서요. 네, 빠르게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공부가 아닌 강의로 내가 공부한 이론을
정리한다라는 의미의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이루어지는 2022년 정규 강의 일정을 좀 안내해 드리고 이 일정에 따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6, 8월 달 보강이 있죠. 논술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시험 직전까지 공부를 하면 훨씬 효과적이어서 매주 한 개 강의씩 토요일마다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종강 날짜가 네, 10월 15일입니다. 우리가 6주부터 12주까지 이번 주 6주, 그 다음 주 7주 해서 순차적으로 네, 쓰기와 첨삭을 네, 함께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날짜이니까요. 여기에 맞추어서 네, 마무리하시면 아주 좋은 학습을 하실 수 있게 되지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전공 문제풀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 선물 강의를 충분히 다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한번 훑어보실 수 있도록 10월 8일까지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시하는 문제가 바로 유아 기출인데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강의 시간도 짧은 강의죠. 그러나 꼭 필수 강의인데 유아 기출 강의 또한 네, 이론 공부나 기타 공부가 완성이 되어 있는 지금 하는 게 효과적이죠. 그래서 10월 19일까지 급한 강의가 아니고 천천히 같이 마무리하면 좋은 강의여서 날짜를 이렇게 맞췄고요. 그 다음에 누리 문풀은 우리가 3개 정도 강의가 남아 있는데요. 다음 주 네, 27일 네, 화요일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네, 이미 10강까지 문제를 풀어 놓으셨겠죠. 네. 자, 이렇게 6월달, 8월달 강의는 9, 10월 달에 강의와 효과적으로 맞물릴 수 있도록 또 정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이론 강의 이후에 조금 강의가 조금 밀리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이론 공부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론 공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스케줄로 네,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보강할 게 3, 5월 달 전공률이 5개 영역과 그 다음에 유아교육 개론 공부죠. 네, 10월 8일까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8일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 5월 달 전공률이는 5개 영역이죠. 네, 5개 영역에 이미 그렇습니다. 이론 공부는 다 하셨고요. 이 강의는 뭘까요? 그렇죠. 2022년에 새로 찍은 조금 분량이 적은 그래서 한 5시간 정도 각 영역별 1시간 정도의 강의에서 5시간 정도의 강의가 있습니다. 또 7, 8월 단기 특강을 들으신 분들의 경우에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보강이 있습니다. 이 강의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전공 누리 강의는 2021년 네, 신의사 예자 네, 5개 영역 강의를 이미 선물해 드렸기 때문에 완강하고 계시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9, 10월 달 현재 강의입니다. 현재 강의는 지난주가 1주차였는데요. 네, 이번 주에 강의 내용 자체가 조금 많아서요. 네, 이번 주부터 1주차로 해서 10월 29일 종강날에 1, 2주를 함께 보강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11월 첫 주까지 모의고사를 한 번 더 보실 수 있도록 그러고 11월 두 번째 주에 시험장에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날짜를 일주를 미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총정리반은 일주 강의를 4개 강의는 들으셨죠, 이미. 네, 4개 강의는 들으셨고 나머지 개론하고 누리 총정리 강의가 토요일에 업로드 됩니다. 그리고 2주차, 3주차, 4주차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날 네, 10월 29일에 네, 2개의 강의를 업로드해 드릴 거예요. 2주차. 그래서 모의고사를 네, 10월 29일에 2회 모의고사가 되고요. 11월 첫째 주에 볼 수 있는 3회 모의고사까지 네, 강의를 함께 업로드해 드리거나 아니면 요 날짜 지나고 2, 3일 있다가 3회 모의고사를 업로드해 드릴게요. 그래서 9월 달에 총정리나 모의고사는 네, 한 주만 조금 네, 천천히 하고 2주차부터 네, 그대로 강의 진도대로 진행을 한다는 거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2023학년도는요. 네, 응시지역 선택에서부터 조금 많이 심사숙고해야 되고 어려운 과정이지요. 네, 그래서 사실상 참 많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이 올해 한 해 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내용을 가지고 네, 시험장에 무탈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네, 강의 선물이나 그다음에 실제 강의 최선을 다해서 네, 마무리해서
공부를 끝까지 하실 수 있도록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네, 우리 선생님들 특히 올해 수강하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죄송한 말씀은 네, 선생님들께서 코로나19로 건강 문제로 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저를 네, 잘 잡아서 네, 같이 공부하고 계셔 주셔서 아주 감사하고요. 네, 저도 잊지 않고 네, 여러 가지 합격 선물 강의뿐만 아니라 실제 강의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올해에는요, 여러분들 모집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심스럽게 전공을 예측을 하자면, 전공 예상 문제 출제를 좀 예측하자면 지금까지 4년간 출제가 많이 되었던, 즉 우리 교재로 하면요. 합격 족보, 네, 총정리반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합격 족보 자료, 그 다음에 강의 중에 제공해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서브 자료들, 특히 급하게 합격 선물로 드린 문제가 있었죠. 개론 문제반, 누리 문제반 4개, 단답 서술, 단답 서술 4개의 강의를 꼭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출제됐던 것들, 다 출제가 됐던 이론들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네, 오히려 어렵고 안 나왔던 것들을 조금 이제는 배제하시고 다 출제가 됐던 이론들을 절대 내가 틀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는 거 전공 공부의 지금부터의 전략이라고 네, 조심스럽게 안내를 드립니다. 자, 2023, 네, 2023학년도 응시지역 선택 방법, 네, 그리고 합격 강의 일정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네, 파이팅 하십시오.